고전학파와 케인즈, 고전학파의 이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피셔 효과로 인해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고전학파의 경제에서는 이제 피셔 효과, 그 화폐의 중립성,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하죠. 이 고전적 이분법이 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따라서 경제 정책이 수행이 되었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명목 변수들이 바뀌고 실질 변수가 불변이 되는 거죠. 이 피셔 효과는 장기의 실질 이자율 불변, 명목 이자율만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경제의 Y가 불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1 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2 번, ISLN 곡선에 의해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 고전학파의 경제에서는 그 대부자금 시장으로 가요. 대부자금 시장. 이 대부자금 시장을 기준으로 그곳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ISLN 곡선으로 설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 IS 곡선이 LM이 수직인 상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IS 곡선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IS 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즉 대부자금 시장 평면에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표시가 가능한 거죠. 3 번, 유동성 선호. 유동성 선호? 이거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입니다.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요, 이것도 이제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LM이 수직인 경제니까 사실상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4 번, 화폐 부문과 실물 부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이거 연결고리가 아니고요. 여기 적혀 있네. 고전적 이분법으로 실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명목 부문 있지 않습니까? 명목 부문은 마치 장막, 화폐 베일관이라고 하죠. 장막이 쳐 있는 것처럼 완전 별개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5 번, 화폐 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요. LM이 수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 보이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교재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기에 금융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미묘한데 그 케인즈는 아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케인즈는 그 IS 곡선은 수직이다. 이자율하고 상관없이 투자의 변화는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외생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 명목이라고 해 볼게요. 명목이요. 이때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제였기 때문에 LN 곡선은 수평이다. 화폐 수요의 R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었고요. 케인즈 학파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정도는 오버이긴 한데 그래도 케인즈가 가정했던 경제 상황이 얼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IS 곡선, 상당히 완만한 LN 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 정책, LM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경제의 균형이 Y가 크게 바뀌는 그런 상태라고 보지 않아요. 따라서 Y가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야성적 충동이라서 이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제로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투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정도로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카테고리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근데 여기는 케인즈 학파를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지만 맥락상으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두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게 케인즈라고 했다면 화폐 수요는 완전 탄력적, 투자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조금 바뀌는 정도일 것입니다. 정답은 2 번이죠. 케인즈학파의 입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정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케인즈와 고전학파 생각만 잘 기억해 두셔도 풀 수 있습니다. 세이의 법칙.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고전학파의 생각입니다. 니은 생산된 것이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수요 부족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세이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은 맥락이 거의 유사하죠. 둘 다 고전학파의 생각입니다. 디귿 가격이 경직적이고 티가 나잖아요. 충분한 정도의 유유 설비가 존재한다. 경기 침체기에 공장이 놀았잖아요. 경제 전체 생산량은 유효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효 수요 원리. 따라서 자 디귿이 케인즈학파의 입장이고요. 리을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해서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 총수요가 늘어야 경제가 살아나요.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야지 GDP가 올라가요. 근데 저축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주문을 줄인다라는 것이므로 이 경제의 GDP는 감소하게 됩니다. 미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고전학파 생각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 개입을 부정하는 게 고전 계열 쪽이고 비읍 이자율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화폐 시장에서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제를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비읍도 케인즈. 시옷 임금의 하방 경직성, 화폐 한상, 부재를 주장한다고요? 존재를 주장하는 게 케인즈입니다. 이게 부재를 주장하는 건 고전 계열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뉘앙스만 잘 캐치하시면 정답 찾는 게 진짜 빠르고 쉬운 게 이렇게 학파 간의 비교를 하는 테마입니다.